네, 반갑습니다. 이제 좀 담백하게 가겠습니다. 전세 사기 방조. 전세 사기 방조.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정세 상승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임대차 2법, 임대차 2법. 임대차 2법과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매매 가격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전세 가격도 나란히 이 갭을 일정한 갭을 유지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가운데 특수한 거래 한두 건 있을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이 평균적인 흐름에 따라갑니다. 뭐 매매가는 뭐 증여성 거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뚝 떨어진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증여 금지 뭐 아니면 증여를 뭐 시가로 하라든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이렇게 가격이 나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임대차 입법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신생아 특례 또 하나의 문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신생아 대출 전세로 1조 2천억 받았어요. 1조 2천억. 전세 시장 대출 규모가 거의 300조에 육박한데 1조 2천억이 시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세가를 폭등시켰대요. 전세가를 폭등시키는 것은 아파트로 전세로만 가라고 뭐 빌라나 이런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조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갭 투자, 수백 채 투자했던 그런 사람들은 왜 무너져 내렸습니까? 종부세죠, 종부세. 예. 세금 꼬박꼬박 받아도 그 세금 뭐 100채, 200채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났던 그 뭐 무슨 왕이라 그랬습니까? 뭐 빌라 왕이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종부세 막 4억씩 체납되고 막 그런 문제들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져 내렸잖아요. 종부세 이거 폐지하게 되면은 또 다주택자 또 그런 사례들이 이 전세 사기꾼들이 또 양상될 수 있다. 그리고 종부세 이거 걷어서 지방에 돈 뿌려줘야 됩니다. 뿌려줘야 돼요. 그래 저는 종부세 사실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산 세율을 재산 가액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알리 이용 매도 물량 좀 담백하게 지나갈게요. 이제 영상 시간도 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151건 거래량 5월의 텐션은 나쁘지 않다. 1940건 또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2200건대 거래. 이때까지만 해도 한 2400건까지 바라봤는데요. 2200건, 2230, 2180, 뭐 2250. 그렇게 거래가 많진 않죠. 예, 그런 분위기 그나마 6월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하기 이 빙하기의 연속이라서 제가 뭐 더 이상 말 덧붙일 게 별로 없습니다. 롯데캐슬스타 30%, 레미안 장전 요거 또 가격 층수가 좋아서 그런가요? 고점 대비 20%, 아쌍 20% 8억 8천. 삼비치가 늘 눈에 들어오죠. 이 정도면 42%. 음. 이거 진짜 5억 자기 돈 한 5억 가지고 막 7억 8억 빚내 가지고 찾는 사람들 없어요. 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몸테크를 한다, 뭐 재건축 재개발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제가 그 지금 이 현재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런 신축들 뭐 분양가도 높아지고 좀 터무니없이 비싸죠. 뭐 평당 뭐 6천만에 분양했는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온다고 하는 정도니까요. 터무니없이 비싼 것에 현혹되기보다는 지금은 중산층이라면 중산층 뭐 상위 한 30%, 네, 뭐 그 정도 구간 혹은 30에서 40, 50, 네, 뭐 자산 수준이 그 정도 구간이라면은 부산에서는 한 2억대부터 한 5억대까지 뭐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좀 현실적으로 옆에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 뭐 7억, 8억 그러면 그 옆에는 한 4억, 네, 뭐 요 정도 수준 한 10년차, 15년차 그 정도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거 맞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부동 투자 시장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없는 장세가 지금 거의 1년 반, 2년째 이어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음,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찾는 사람 있나요? 주변에 실거주 관점에서 찾는 분들은 종종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요. 투자로 한 채 더 살려고 한다? 그런 물음도 댓글로 있어요. 처음 보는 댓글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답 안 합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 방송은 이렇게 뭐 투자적인 뭐 실거주
네, 뭐 서민들의 실거주를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뭐 그 정도 용도가 그 정도 용도로 좀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뭐 실거주로 살기에 괜찮은 그런 시장인 것 같다.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 정도는 가격이 그래도 괜찮네. 사서 크게 손해볼 정도는 아니네. 그렇다고 크게 이득 보는 부동산 시장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고 정말 정말 관심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 투자적인 관점이라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기웃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크게 남는 거 있어 보이나요? 뭐 지난 2023년 반등 부산 주간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는 계속 마이너스였지만 실제 피부로는 체감은 뭐 10%, 많으면 20%뭐 그 이상도 반등했다고 하는 곳이 있지만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나는 그때 사가지고 대박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니는 왜 안 샀노? 지금 사라. 지금이 제일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요. 이때 월간 기준으로 한 1000건도 안 되는 거래 수준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뭐 증여 빼고 증여성 거래 빼고 뭐 LH 매입 물량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은요. 그 중에서 가격이 진짜 찐으로 반등했는 것은 아파트 한 100개 정도 있으면은 한 요 정도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 반등에 큰 혜택을 본 숫자라면 1000명 될래나? 1000명 정도 재미를 봤을래나? 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0만 인구수에 가구 수가 몇 개인가요? 160만 가구 되나요? 그거 더 많죠? 그거 더 많은가요? 이 중에서 한 1000명 정도 재미 봤을래나? 이거잖아요. 이때 샀던 사람들 지금 반등했다고 하지만 가격 낮은 곳들은 별로 재미없고 상당수의 아파트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 수준이 비슷하고 일부 반등했는 것들 좀 재미는 있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야 파는 거잖아요. 팔면서 경비 제하고 해도 물론 조금 남는 거 있겠죠. 그게 다라고요. 한 1000명이나 그때 바닥을 잡았을래나? 그래서 전부 다 입으로만 떠벌리는 거 믿을 필요도 없겠더라. 그래도 아유 말 줄이려고 했는데 말수가 길어지네요. 말이 길어지네요. 자, 가격이 뭔가 모르게 살짝 꺾여 내려갑니다. 살짝 찝찝합니다. 거래량은 살짝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건당 거래 대금이 찝찝하다. 분양권 거래도 좀 주춤해지고 월세는 비수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전세 사기를 방조하면서 이거 정말 심했을 때는요. 이랬었거든요. 이랬었어요. 야, 아파트 그 전세 안 살아. 나 전세 안 살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질 정도로 전세나 월세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이렇게 갔는데 전세 사기 사건 빵빵빵빵 터뜨렸어요. 터뜨렸다? 그렇게 말하기 좀, 그래서 막 터져나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안 되겠다.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그 쏠림 만들어냈잖아요. 요 희한하게 요거 닮아갑니다. 요. 하지만 2년 전과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역전세 이런 거 많습니다. 여기까지 줄일게요. 자, 요 부분도 말씀드렸던 부분, 요거 메아리 현상, 요거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나란하게 움직이지, 뭐, 임대차 이법, 그딴 것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던 것들, 이거 건수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져서 거래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요거 몇 건 거래되는 거 비싼 것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이 평균을 보면 매매가와 전세가는 여전히 나란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네, 시청 감사합니다.